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만점의 비결 한낮끝 지구과학 최희신 선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우주 파트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 우주 파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 별의 특성. 우리가 여기가 수능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뭐 킬러 문제도 들어있고 3점짜리도 들어있고 심지어는 20% 학생들은 여기까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80% 중에 또 반 정도는 용어가 조금 난해하고 좀 뭔가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는 어렵진 않은데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보다가 점수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 파트 중에서 3분의 1 정도 되는 이 부분을 저와 2시간 정도만 딱 투자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완벽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여러분한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 흑체 복사라는 게 나오는데 흑체 복사는 말 그대로 조금 이상적인 거예요. 입사하는 모든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흡수한 놈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렇게 서로 가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정도 되는 거는 실제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거기에서 흑체 복사에서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흑체가 방출하는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세기를 나타낸 곡선인데 이겁니다. 자,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자, 흑체 복사. 요 이제 플랑크 곡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플랑크 곡선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비인의 변의 법칙.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비인의 변의 법칙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비인의 변의 법칙,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그 다음에 우리가 광도하고 섞어서 도표로 나오는 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공식의 서로 연관성. 그냥 단순하게 뭐 쭉 읽어내는 이거 소설책 아닙니다. 소설책 아니고 우리는 지구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물론 이제 과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이과생에서 전체적인 함량도 있겠지만 대학을 가야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 14만 명 중에 과연 지구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점수를 따야 대학을 갈 수 있고 뭐 심지어는 다 맞아야 또 의치안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비인의 변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흑체가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자, 최대 복사 에너지, 그리고 람다 맥스, 맥시멈이라는 뜻, 맥시멈. 자,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진다. 즉, 반비례한다는 뜻이거든요.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플랑크 곡선인데, 잘 보세요. 자, 6000K. 자, K란 거는 절대 온도인데, 일반 온도에서 10도면은 10도에서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섭씨 10도면은 283K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 그 정도 됐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모든 거를 우리가 절대 온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6000K일 때 보니까 최대 파장이 여기죠. 최대 파장일 때가 이렇게 나타냅니다. 5000 요만큼, 4000일 때 요만큼. 이렇게 보면은 파장이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니까 보이십니까? 최대 파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을수록 최대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4000부터 4000일 때 여기, 5000일 때 여기, 6000일 때 여기니까 파장이 짧아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 기억하세요. 플랑크 상수는 이제 볼 줄 알면 되고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광도 아니고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비인의 변의 법칙입니다. 이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중요한 공식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별의 색과 표면 온도인데 별은 거의 흑체와 같이 복사되므로 뭐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 거의 흑체. 들어온 만큼 나간다. 오케이? 별의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다고 그랬죠. 그쵸? 파장이 짧다.
아까 최대 파장 이야기했죠. 파장이 짧으면 자 오늘부터 청색편이라고 이해해서 청색은 파장이 짧습니다. 제가 좀 이따 무지개 갖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표면온도가 낮을수록 방출되는 파장이 길어진다. 자,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파장의 순서는 보남파초 노주빨입니다. 보라색이 파장이 가장 짧고 그 다음에 파란색, 보라색에 가까운 파란색, 그 다음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 적색, 빨간색이 파장이 가장 깁니다. 보남파초 노주빨. 오케이? 그래서 파란색이 파장이 짧고 적색이 즉 빨간색이 파장이 길다. 자,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원소가 이온화되는 정도가 따라서 이온화 단계에서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스펙트럼을 볼 텐데, 스펙트럼은 별마다 다양한 흡수선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HR도라는 것도 할 텐데, 표면 온도가 높은, 자, 우리가 이제 HR도를 공부할 때 분광형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거거든요. HR도를 할 때. 그래서 분광형이라는 걸 할 텐데, 분광형이 이제 나중에 이제 표면 온도하고 관계된 건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O,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분광형 순서를 외워야 됩니다. O, B, A, F, G, K, M. 막 그냥 노래 부르시 O, B, A, F, G, K, M,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습득이 돼야 되는데 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O, B, A, F, G, O, beautiful and O, B, A, F, fine, girls kiss me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뭐 외우지 말고 O, B, A, F, G, K, M 이런 식으로 외워주세요. O, B, A, F, G, K, M. OB, 자, OB 맥주 있잖아요. OB. 자, 그쪽에 있을수록, 자, 우리가 표면 온도가 높고, 나중에 이제 스펙트럼에서 이제 얘기할 텐데, 헬륨이나 뭐 중성 헬륨, 요거 이야기하는데, 자, OB, 자, 표면 온도가 높다. 자, 그 다음 표면 온도가 OB, AF, G, KM. KM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K일 때 A형 별이 중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림을 보고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수능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유의해야 되는데 보고 판단하면 돼요. 자, 다시 O, B, A, F, G, K, M 이렇게 있죠. 표면 온도는 여기가 높은 겁니다. 높다. 크고 표면 온도 여기가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OB 여기 있을수록 봐봐. 여기 헬륨2, 헬륨1 이런 애들이 주로 많죠. OB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쭉 갈 때, 자, A도 봐봐. A도. A일 때는, 수소1. 얘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M, KM일 때는 주로 어떤 애들이 많냐? 칼슘2, 철. 이런 애들. 주로 이제, 금속 원소가 많지. 태양은 G2입니다. G2.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태양에는, 칼슘2가 많다. 요것도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림을 판단해 주면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겠습니까? 그림을 보고 판단한다. 우리가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잖아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얼마냐면 5,800K입니다. 5,800. 엄청 여기서 273을 빼도 도시로 이야기해도 엄청 크죠? 오케이? 그러니까 엄청 높은 온도면 다 녹아버려. 자, 노란색. 별로 칼슘2, 아까 G2는 뭐야? 칼슘2가 있었잖아. 그쵸? 강하게 나타내면 분광형은 아까 이제 G 이야기했죠? 실제는 G2입니다. G2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자, 태양은 5800K이고 G2다. 그리고 그림에서 봤을 때 칼슘2가 이제 많다. 여기서 하나만 더. 절대 등급이라는 게 좀 이따 나오는데 절대 등급을 보통 이제 5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5. 실제로는 플러스 4.8인데 요 정도 기억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풀 때 도움이 됩니다. 좀. 오케이?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짝 여기 보면은 이게 2020
2년 수능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알면 굉장히 편합니다. 표면 온도가 만 K. 자, 만 K일 때가 주로 A형, OB, AF 할 때 A0 시작이 됩니다. 자, 그 정도 좀 알아주면 좀 굉장히 편할 겁니다. 제가 시킨 대로 딱 그거만 하면 돼요. 저는 밥 먹고 매번 이 평가원하고 수능 문제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분석해도 많이 이제 잘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동 분석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O, B, A, F, G, K, M 해가지고 스펙트럼 모습을 해놨는데, 자, 파란색. 자, 주로 표면 온도가 높을 때 청색, 표면 온도가 낮을 때 적색 이렇게 해서 생각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보남파초 노주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쪽에 남색, 파란색, 보남파초 노란색 이제 뭐 흰색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은 5일 때는 주로 파란색입니다. 28,000 이상. 장난 아니죠. 3만 뭐 K. 자, 쭉 내려와서 자, A일 때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 OBA. A하고 B 사이의 시작이 자, A의 시작이 즉 A의 시작하면 A0라고 표시하거든요. A0, A0, A1, A2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좀 이따 그래서 설명하기로 하고 분광형 말고 강도 계급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A는 만 K에서 시작합니다. 만 K. 만 K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기 노란색 보입니까? 태양이 실제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하얀, 노란 뭐 이런 식으로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태양의 표면을 닦고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5,800K. 5,800K. 요 중간에 들어가죠. G2 타입입니다. 다음에 M 가장 작은 놈은 뭐 3,500 이하 밑에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A0 분광형이라고 나오면 지금 이게 OB, AF, GKM 이게 분광형입니다. 분광형이란 건데 분광형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O,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M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표면 온도. 그러니까 표면 온도하고 분광형 거의 동일시하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태양은 한 5,000호로 계산하고 그 A0를 만으로 계산해서 2분의 1로 계산하면 조금 편했던 그런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 나왔습니다. 예. 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플랑크 곡선에 의해서 람다 맥스는 T분의 A, 최대 파장은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 비인의 변이 법칙 배웠죠. 이제 두 번째 공식 나옵니다.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이게 실제로 독일어입니다. 슈가 아니라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인데 요즘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딱 어디 정해놓은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를 E라고 우리가 표현했을 때 자, 이 공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이라고 기억하세요. 오케이? 단위 시간당이라고 나오면 좀 다릅니다. 그럼 광도가 됩니다. 좀 이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하면 E라고 표시하고 시그마 T의 4승. 오케이? 우리가 시그마 이거 많이 배웠죠, 이거. 확률 통계 같은 데서. 그쵸? E 이꼴 시그마 T의 4승.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즉,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계산할 때 표면 온도를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자, 이거 보이십니까? 별이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는 E 꼴 시그마 T의 4승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부분은 일부 딱 요 정도 면적을 똑같이 이제 비출 때 얼마나 되는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더 많이 보게 될 거는 요건데 우리가 구 있죠. 구. 우리 수학에서 이제 구 배웠죠. 구의 표면적은 4파이R 제곱이고 부피는 3분의 4파이R 3승이죠. 그쵸? 오케이.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수학 가르칩니다.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광도란 거는 즉 단위 면적, 단위 시간에 방출되는 에너지에다가 전부 다 표면적에 다 이제 비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파이 R제곱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T의 4승에 4파이 L제곱을 곱해준 게 결국 우리가 빛이 나는 광도입니다. 광도. 알겠습니까? 얼마나 밝은 정도. 알겠습니까? 밝은 정도. 그래서 여러분은 별의 강도는 L이라고 표시하고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 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공식은 최대 파장 람다 맥스는 T분의 A 이 공식과 이 두 번째 공식 이 두 개를 가지고 시험 문제 하나를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2점으로 줍니다. 출제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정도는 뭐 너희가 하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계산이 오히려 수학의 지수 법칙이 들어갑니다. 그 몇 대 몇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오케이? 애들이 많이 틀리는데 주로 그래서 객관식으로 냅니다. 주로. 자, 어쨌든 이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자, 그래서 광도는 4파이 R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 자, 여기 있죠. 여기. 별의 강도. 단위 시간 동안의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이 아니죠. 그냥 단위 시간 동안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광도. 반지름이 R인 별의 강도는 표면적과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이게 슐테판 볼츠만의 법칙이죠. 거기에다가 표면적을 곱한 거. 이게 광도입니다. 광도. 광도 많이 나올 겁니다. 광도. 광도는 기억하세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제가 요 수업 다 하고 이 문제 이제 평가원 수능의 기초율 문제로 나왔던 9문제를 이제 풀어드릴 텐데 분석하면서 이 문제가 4문제나 있습니다.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능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올해도 나왔고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고 계속 나옵니다. 그럼 6월도 나오고 9월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는 소리죠. 형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뿐이지 박스형으로 많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그걸 조금 변형해서 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절대 등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등급.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용어 같은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람다라고 나오고 람다. 주로 여기 람다는 이렇게 표시하는데 파장을 사용할 때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최대 파장은 나보다 맥시멈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라지 T라고 그럽니다. 절대 온도. 이렇게 했던 거. 됐어요? 그 다음에 광도는 우리가 럭스 해갖고 L이라고 표시합니다. 광도. 오케이? 반지름은 뭐 R이라고 표시하죠.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그럼 절대 등급은 여기서 이제 절대 등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등급은 라지 M이라고 표시합니다. 라지 M. 그럼 절대 등급이 뭐냐? 절대 등급, 절대적인 등급입니다. 실제 별의 밖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서 스몰 m이라고 표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면 1등성과 6등성. 자, 1등급, 6등급이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1등성, 6등성이라고 하는데 5등급 차이에 100배 차이 납니다. 별은 숫자가 작을수록 그 밝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밝은 거예요. 플러스는 어두운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하고 0하고 5 차이 나죠? 그럼 마이너스 5가 100배 밝은 겁니다. 마이너스 5, 0, 5면 5, 5, 10 차이 나죠? 그럼 100의 제곱만큼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의 제곱만큼 밝은 겁니다. 그래서 1등급까지는 자 2.5배인데 10의 5분의 2승. 즉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100의 5분의 1승. 100의 5분의 1승. 그러니까 100 곱하기 5분의 1, 100 곱하기 5분의 1, 100 곱하기 5분의 100, 100의 1승. 그래서 5등급 차이에 우리가 5등급 차이에 100배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절대 등급이 뭐냐? 라지엠이라고 했는데 모든 별을 10파섹이라는 데 갖다 놓습니다. 10파섹. 모든 별이 막 여기 별이 있는데 여기 10파섹이라는 데를 싹 다 이렇게 갖다 놓는 참 그쵸? 막 너무 이상적이죠. 하지만 실제 밝기를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10파세기 갖다 놓고 밝기를 계산합니다. 우리 눈으로 밝아 보이지만 가까이 있어서 밝을 수도 있는 거죠. 달이란 건 솔직히 그 항성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그냥 행성이 이제 우리 옆에 있으니까 밝아 보이는 것처럼 가까운 별이 밝아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실제 밝기를 우리가 하자 이거야. 10파색으로 갖다 놓고. 알아듣지? 10파색이 뭐냐? 32.6 광년. 빛의 속도로 32년 간다고. 자, 1파색이 3.26 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0파색이니까 32.6 광년이잖아요. 그쵸? 거기 갖다 놓고 본다고. 무슨 이게 상상이 좀 안 가죠? 너무 이게 괴리감이 좀 있어 보이죠? 아,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지구란 거는 솔직히 태양계 정말 좁쌀도 안 되는 정도 그 양이고 우리 은하 안에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솔직히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태양이 뭐 엄청 이렇게 생각하지만 태양도 이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죠. 그쵸? 어쨌든 절대 등급이란 건 10파세기에 갖다 놓고 실제로 보는 절대적인 밝기입니다. 라지 M이라고 씁니다. 아까 제가 용어 이야기했죠. 여러분 공부할 때 용어 이렇게 처음에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하세요. 지구하고는요, 지하철이나 그다음 버스에서 이렇게 봐도 조금씩 올라옵니다. 수학하고 다르게. 물론 계산 문제는 손으로 직접 이제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계산 문제는 두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눈으로 봐도 되는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별의 광도 계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분광형이라는 게 나왔어요. O, B, A, F, G, K, M. O, B 밝고 K, M 어둡다. 그쵸?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근데 이제 분광형이란 말이 있고 광도 계급이란 말이 있는데 광도 계급하고 분광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광도 계급이란 건 뭐냐면 분광형, 같은 분광형이라도 자, 뭐 한번 연역을 봅시다. 역키스의 첫 문제의 모건과 키너는 분광형이 같더라도 OB 같은 만약에 O다, 같은 G다 하더라도 반지름이 클수록 스펙트럼의 선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발견해가지고 얘들 뭔가 좀 다르겠구나 해서 광도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분광형을 가지는 별들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흡수의 선폭을 비교하여 별의 크기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광도 계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은 같은 분광형이 있더라도 우리 분류할 수 있다고. 별들의 광도를. 그치? 오케이. 별의 광도는 표면 온도와 반지름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나중에 이제 주계열성에서 보면 아는데 오늘 주계열성 거성 많이 할 겁니다. 별의 광도는 표면 온도와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므로 분광형이 같더라도 별의 광도가 다를 수 있다.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그림으로 이제 한번 표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걸 갖고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 텐데 광도 계급은 같은 만약에 G타입이라 하더라도 분광형이 G라 하더라도 1에서 11, 백색 외선까지 치면 1에서 12까지. 그러니까 G1 G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분광형이 같다고 했을 때 숫자가 클수록 반지름과 광도가 작다. 이것보다는 숫자가 작을수록 반지름과 광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아까 5800K라고 이야기했죠. 좀 이따 이제 배웁니다. 주계열성. 해당으로 분광형과 광도 계급은 G타입입니다. G2O, G2V 이렇게 되어 있죠. G2O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광도 계급이라 나와 있고 1, 2, 3, 4, 5, 6, 12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위쪽에 있을수록 같은 만약에 분광형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G,
태양이 지니까 이걸 생각해봐. 같은 지지만 요 초고성은 1로 표시되죠. 앞에 값이. 여러분 이 그림이 수능 특강에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을 좀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비출 텐데. 그 다음에 고성, 2, 3, 중고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 그 다음 밑에 백석외성 이런 식으로 떨어졌죠. 그쵸?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실제로 나중에 이제 고성을 배우면은 반지름이 엄청 크거든요. 초고성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이제 주계열성이고 가장 작은 놈은 이제 백석외성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반지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 나중에 이제 HR도라는 걸 배울 텐데 HR도에 보면 이게 HR도거든요. 뭐 나온 김에 합시다. OBAFGKM 이게 우리가 분광형이라고 그러고 O일수록 표면온도가 높고 표면온도를 T라고 해요. P. 표면온도가 크고 여기는 표면온도가 작다고 그랬죠. 여기가 가로축입니다. 그러니까 세로축은 절대 등급. 아까 우리가 10파색에 갖다 놓고 본다는 거. 그쵸? 절대 등급. 자, 절대 등급 0일 때, 5일 때, 마이너스 5일 때, 5에 가까운 게 거의 태양이니까 요런 정도의 애가 태양이 있을 거야. 주계열성에. 어쨌든 절대 등급이나 광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도. 오케이, 말이? 이게 나중에 HR도입니다. HR도는 왜 HR도야? 좀 이따 할게. 봐. 자, 나오네. HR도. 그렇게 HR도 하는데 왜 HR도든지 모르고,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야. 자, 왜 그런지 알아야지. 20세기 초에 덴마크의 헤르츠스프룽, H로 시작하죠. 헤르츠스프룽. 자, 이 사람과, 얘가 아니라, 이분과, 자, 이분이 별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 아까 가로축, 분광형, 세로축, 절대 등급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만들었대, 이 사람이. 그게 HR도라 이해해.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러셀 많이 들어봤던 소리인데 어디? 러셀이 자, 가로축의 표면온도 똑같죠? 분광형. 그 다음에 세로축의 광도, 절대 등급 거의 똑같은 거를 그래프를 만들었어. 그럼 누구 거야? 누구 거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이제 헤르츠스프룽. 그 다음에 러셀을 합쳐서 HR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HR도에서 뭐 그 사람 둘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로는 뭐라고? 분광형 표면온도. 세로는 뭐라고? 절대 등급 광도란 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가로축 아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분광형 또는 표면온도. 세로축은 절대 등급이나 광도라고 표시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HR도. 첫 글자를 따서 HR도라고 이야기했다. 자, 이게 HR도입니다. 자, 여기 지금 표면온도가 나와 있네. 그러면 분광의 OB, AF, G, KM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되고 지금 절대 등급으로 나왔네. 광도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그림이 이제 좀 이따 할 텐데 HR도고 요렇게 있는 놈이 주계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놈이 초고성, 고성. 그 다음에 요렇게 있는 놈이 백색외성. HR도에서. 자, 나중에 이제 좀 더 하겠지만 이거를 나중에 머리에 기억해 놓으면 굉장히 문제 풀 때 편합니다. 되겠습니까? 우리는 공부를 할 때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그랬습니다. 수능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지금 그 공식 몇 개 해가지고 공부했죠? 정말로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작년 수능에 16번으로 나왔던 문제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이 도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고 지금 아직 주계열성 안 배웠지만 두 개는 주계열성이고 뭐 나머지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박스를 완성해야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거든요. 복사해제를 최대로 하는 파장 람다 맥스. 그쵸? 절대 등급 우리가 뭐로 표시했죠? 라지 M.
절대 등급이 결국 강도입니다. 강도. 그 다음 반지름 라지 R.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남남 X는 T분의 A. 여기서 표면 온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표면 온도 찾고 서로 비례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찾은 게 뭐야? 광도.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정말로 나왔죠? 작년 수능의 16번 문제. 이건 또 뭐예요? 작년 9월 평가원 14번 문제. 보입니까? 자, 작년 6월 18번 문제. 야, 3번 시험에 내리 나왔잖아. 알겠어? 이 관계를 따지는 문제를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어디서 시험 문제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렸죠. 이제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에너지원이 뭐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부터. 자, 태양이 주계열성입니다. 태양이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은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아까 대각선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게 주계열성입니다. HR도에서 쭉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분포하는 별들로 거의 우리 수명의 거의 8, 90%를 차지하게 됩니다. 태양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것도 HR도거든요. 이게 지금 주계열성인데, 자, 왼쪽에 있을수록 표면 온도는 당연히 이게 높겠죠? 자, 다 큽니다. 광도, 질량, 반지름, 표면 온도 다 커요. 광도, 질량, 표면 온도 다 큰데, 얘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빨리 소모를 하기 때문에 뭐만 짧다? 수명만 짧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그 왼쪽에, 즉 왼쪽 위쪽에 분포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아래 분포할수록 작다. 다만 위에 분포할수록 수명이 짧다. 그것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라고? 주계열성이야. 내용이나 에너지원 이런 것들은 천천히 할게요. 자, 거성. 자, 거성은 어디가 거성이냐면은 여기가 거성입니다. 자, 여기. 자, 일부러 적색 거성이라고 하니까 초거성, 적색 거성.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쵸? 오케이. 얘들은, 자, 거성은 오른쪽 위에서 분포하는 별들이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표면 온도는 낮아요. 얘가 나중에 이제 거성은 주계열성에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수색 융합 반응이 이제 멈춰서 안에서 헬륨액 융합 반응이 되고 그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면서 밖에는 수소 껍질 연소 그 수소핵 융합 반응이 더해져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정해지는데 커지니까 엄청 커지니까 표면 온도는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반지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강도는 커진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거야. 그래서 반지름이 커서 강도가 크다. 표면 온도는 낮고 강도는 태양의 뭐 10배에서 1000배 정도. 초거성은 엄청 더 큰 거야. 더 위쪽에 분포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그림에서. 초거성은 더 위쪽에 있다고. 그럼 뭐 질량이나 뭐 반지름이나 뭐 이런 게 다 크겠지. 큰 놈이 커져야 더 커지는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초거성은 더 위쪽에 있고 반지름의 태양의 수백 배, 수천 배 이렇게 초대형 별입니다. 자, 그렇다. 얘는 있던 놈의 부풀기 때문에 밀도는 작아집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작아지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 다음에 HR도의 왼 아래쪽. 얘를 말하는데 여기 백색 원성입니다. 백색에서. 얘는 작은 겁니다. 작은 거. 밀도는 당연히 딱 압축되기 때문에 크고 여기가 백색 외성입니다. 자, HR도에서 이제 그림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따져봤으니까. 용어에 집중하세요.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 오케이? 그래서 HR도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표면도가 높지만, 표면은 높아요. 근데 너무 작아요. 반전에 매우 작아서 어둡게 보이며 평균 밀도는 뭉치니까 보이니까 100만 표입니다. 태양에. 오케이? 됐어요? 자, 우리 그래서 주계열성, 거성, 백색 외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의 진화를 이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별, 스타.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별의 진화 언제 나왔느냐? 올해 수능에 나왔습니다.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 전까지 갑니다. 별은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성운, 구름 모양이 성운인데 얘가 이제 계속 회전해 가서 수축해서 뭉쳐. 어느 밀도가 커지면 원반 모양이 형성되고 중심부에는 이제 중력 수축이 됩니다.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돼가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돌다가 회전 원반이 되고 그게 이제 그 어느 이상이 되면은 수축합니다. 수축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게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높아지고 밀도가 커져 원시별이 생성된다.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시별에서 그 주계열성으로 좀 이따 갈 건데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갈 때 일단은 원시별이 별이 되기 위해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작용하고 내부 온도가 높아지고 다시 한번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즉 1000만 K 엄청나죠. 자, 1000만 K까지 올라가면서 자, 돌면서 이제 압축돼가지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표면 온도 올라가고 에너지 증가하죠. 그쵸? 밀도 커지고. 오케이, 바리? 오케이, 바리.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000만 K가 이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포 가시광선이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시광선이 방출되기 시작하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1000만 K가 되면은 중심부에서 태양이 무슨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수소 폭탄입니다. 태양 자체는. 엄청난 에너지죠. 그쵸? 1000만 K가 이상이 되면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주계열성으로 가게 됩니다. 질량이 큰 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놈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림에서 볼게요. 질량이 클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가 빠르게 일어나서 빨리 도달하고 나중에 주계열성에서도 빨리 거성으로 가고 빨리빨리 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습니다. 나중에 보면. 질량이 큰 놈이 성질이 급하다고 생각하면 돼. 질량이 작은 놈이 성질이 덜 급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 개념을 가져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원시별이 있어요. 자, 원시별이 있는데 원시별이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주계열성으로 가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랍니다. 수평 방향 보입니까? 거의 수평 방향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애들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질량이 작은 놈들은. 거의 이제 한 배까지는 태양입니다. 이게 동그라미 땅 돼 있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 정도는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큰 애들은 자, 수평으로 가고. 자, 그러면은 원시별에서 수평으로 간다는 말은 이게 지금 옆에 이게 HR도 아닙니까? 광도 변화가 거의 없죠? 하지만 질량이 작은 놈은 강도 변화가 크겠네. 요거 가지고도 장난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우리가 M이라고 써있는 건 태양의 질량이고 L이라고 써있는 건 태양의 광도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자, 우리 이제 100만 K 기억하세요.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원시별이 주계열성에 이제 도달해서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으키게 만드는데 그게 어느 전까지 100만 K, 1000만 K까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1000만 K까지. 자, 1000만 K가 이루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생성된다고 그랬죠.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내부 온도가 상승하여 이제 우리는요,
그럼 처음에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쭈그러들었죠. 그쵸?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는 증가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1000만 K가 이러면 안에서 수소핵 영역반에서 커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쪼그라드는 놈하고 커진 놈이 서로 균형을 이루게 되면 주계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별의 내부 온도가 상승해서 기체 압력이 커지면 별의 중력 수축 에너지와 기체 압력 차이에 의해서 딱 평형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정력학 평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언제라고?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주계열성 단계. 알겠습니까? 별의 반지름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 별의 일성이 거의 8, 90%라고 그랬죠. 대부분은 딱 별의 모양이 딱 되어 있는 건 거의 다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 원시 별에서 일단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까지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일단 에너지가 증가되고 밀도가 증가되고 표면도 올라가지. 그래서 1000만 K가 넘어가면 이제 가시광선이 방출되면서 뭐라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루면서 주계열성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루면서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가 딱 증가되니까 기체 팽창 에너지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가 딱 균형을 이루니까 우리가 주계열성 모양, 별의 모양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별의 일성 중 9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8, 90%. 주계열성이 가장 많다. 질량이 크면 아까 온도가 높고 수소핵 영역이 빠르게 일어나서 빨리 소비하기 때문에 시간에, 주계열성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는 말은 수명이 짧다는 뜻이야.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다 큰데 위에 있는 놈이 질량이 큰 놈이 다 큰데 수명만 짧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주계열성과 광도의 관계. 아까 여기 봐봐. 질량하고 강도도 비례하고 질량도 반지름도 비례하지. 아까 그거 기억나냐? 우리가 이게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다 크다고 그랬지. 자, 질량,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이게 다 크다고. 뭐만? 수명만 짧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질량이 큰데 반지름이 크니까 비례하고 질량이 큰데 광도도 크면 다 비례하는 거 아니야. 그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에서 이제 거성으로 갑니다. 거성. 거성으로 왜 가느냐? 그걸 알아봐야죠. 이 용어는 익숙해지세요.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익숙해지세요. 자, 별의 중심핵에서 핵융합 반응에 사용되는 수소가 아까 주계열성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수소가 이제 계속 일어날 수 없잖아. 에너지니까. 고갈되면 주계열성을 벗어나게 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제 안 일어나니까. 아까 수축 에너지에다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기체 팽창 에너지가 평형을 이뤘는데 수소핵 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팽창을 못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그 평형이 깨진단 말이야. 중심부는 수축하게 됩니다. 중심부가 수축할 때 발생한 열에 의해서 중심부가 바깥쪽으로 수소핵 융합 반응이 된다. 이게 거성 단계인데 이겁니다. 쪼그라들어요. 쪼그라들어서 결국 여기서 이제 그 헬륨핵 융합 반응이 헬륨이 이제 수축하게 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밖으로 전달이 되는데 밖에는 수소 껍질 연소가 일어나가지고 벅 커지는 이런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이때 발생하는 열 에너지, 즉 헬륨핵이 수축하면서 좀 이따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도 일어나요. 수축하면서 열이 밖으로 전달되면서 밖에는 그 열을 받아서 수소 껍질 연소, 즉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서 벅 커집니다. 그냥 이렇게 요 정도 돼 있는 게 커진 정도가 엄청 커진다고. 이렇게. 그쵸? 별이 크게 커지면서 광도가 급격히 커지다. 반지름이 커지니까 광도는요 4파이 제곱 시그마 t의 4승. 즉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데 이건 좀 작아져요. 근데 이게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이 되지만 너무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광도가 커진다고. 그쵸? 이런 특성을 가진 놈이 적색 거성 또는 적색 초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이 주계열을 떠나면 적색 거성으로 주로 진행하고요. 매우 큰 별은 적색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더 큰 초거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요 그림을 봐봐. 아까 우리가 원시배에서 이렇게 왔지? 근데 지금 태양이 1배가 태양이야. 여기 지금 주계열성이야. 태양이 여기 있다. 자, 얘들은 수평으로 간다고 그랬지? 수평으로. 거의. 그쵸? 오케이. 여기가 이제 초거성이야. 얘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성은 여기가 이제 적색 거성이고, 태양 같은 애들은. 여기도 이렇게 거성으로 간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림 다시 한번 봐봐. 자, 헬륨 핵이 수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밖으로 전달돼갖고 수소 껍질 연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이게 수소핵 용업 반응 아니야. 그래서 엄청 커진다고. 그게 거성과 초거성이라고. 알아듣겠니? 오케이. 자, 거성까지 갔다. 자, 그럼 우리 처음으로 한번 아까 봤던 그림을 한번 볼까? 별이 지나 전에. 이 그림. 자, 이걸 갖고 내가 한번 전체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에 있잖아. 원시별이 막 여기 있었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자, 요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주계열성에 도달했어. 자, 중력 수축 에너지는 1000만 K까지 했을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고? 가시광선이 방출되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기체 팽창 에너지하고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정력학 평형이 이뤄서 주계열성 단계가 돼. 됐죠? 그래서 질량이 큰 놈들은 이렇게 직진해서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천년만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멈춥니다. 고갈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체 팽창 에너지가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어요. 이렇게. 그 안에가 뭐가 됩니까? 지금 우리 헬륨이 수축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니까 헬륨만 남겠지? 헬륨이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내서 또 밖에는 또 수소핵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게 돼.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야 지금. 그래서 적색 거성과 거성 2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얘가 이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걸 배울 겁니다. 별의 종말 진화를 했으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뭐 또 언젠가는 또 돌아가야죠. 그쵸?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별의 종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거성 단계는, 아까 이제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이제 거성으로 가고 이제 커져 있는 상태인데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고 수축해서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된 거잖아. 근데 밖에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라서 정력학 평형을 이루고 싶어 해. 그래서 에너지 증가되니까 뭐 또 이렇게 수축 에너지하고 막 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변화가 일어나. 수축과 반복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맥동 변광성이라고 그래. 맥동 변광성. 맥동 변광성 단계. 지금 우리는 태양의 질량 정도 되는 애를 이야기하는 거야. 맥동 변광성 단계 이후 바깥층에 있는 물질이 퍽 공간으로 방출돼 버려. 그러면은 밖에 이제 안쪽에 있는 애만 있고 껍질이 밖으로 없어져 버렸지. 그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래. 행성상 성운. 그 행성상 어디 갔니? 행성상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중심부는 더욱 쪼그라들어가지고 밀도는 엄청 크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백석외성으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큰 별의 진화는 자, 중심부에서 계속적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헬륨가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헬륨이 이제 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그 탄소 규소에서 끝나는 게 철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뭉치면 뻥 터져버린다고. 그게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러고 나면 그게 폭발되고 하면 중심부는 더 수축. 아까 수축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블랙홀이 되는 거야. 블랙홀, 뭐다?
자, 보세요. 밀도가 큰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이 형성된다. 오케이?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금, 은, 비싼 거 나오네. 이거는 이게 우리 핵융합 반응이 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애들이 생성돼가지고 초신성 폭발 당시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건 또 다른 성운의 일부가 돼서 또 별이 탄생하게 돼. 죽어서 이건 뭐 영혼이 생기는 건가? 그치?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별이 생성된다. 자, 이 그림 가지고 내가 해볼게. 자, 이 그림에서 나온 것들은 다시 한번 복습한다. 이거는 지금 뭐야? HR도야, HR도. 자, OBAFGKM, 표면 온도, 도메. 세로는 광도나 절대 등급이라고 그랬어. 자, 처음에 원시별이 이렇게 움직여.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1000만 K까지 가서 수색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정력 평행에서 주계열성. 자, 얘들이 이제 수소가 고갈돼서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헬륨핵 융합 반응은 아까 조금 넘어갔나 본데. 거성에서 이렇게 수축해서 수색 융합 반응 이렇게 나왔고, 책에 안 나오네. 좀 나중에 뒤에 나오나 보다. 처음에 이제 헬륨이 쭈그러들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중력 수축이 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밖에 이제 수소 껍질에 의해서 수색 융합 반응에서 커진다고 그랬지. 그게 어느 온도가에 도달하면 안에서 헬륨핵 융합 반응이 생겨. 그게 1호K야, 1호K. 오케이? 1호K. 자, 어쨌든 그래서 자, 이렇게 초고성이나 이제 고성으로 움직여. 자, 이놈이 고성은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평행을 이루게 해서 하는데 변화가 생기니까 맥동 변광성에 의해서 행성성운에서 이렇게 백색 외성으로 떨어진다고. 알겠니? 초고성은 좀 이 그림에서 이제 설명하기 힘들고, 초고성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떨어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에 보면은, 요 그림에서 이제 여러분, 제가 자료를 올릴 텐데, 이거 수능 특강이 있습니다, 그림이. 자,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주계열성일 때는 보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요만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꺼지고 이제 중고성으로 가면서 헬륨이 수축합니다. 수축해갖고 에너지가 박쥐로 방출돼가지고 수소 껍질 연소, 이것도 수소핵 융합 반응입니다. 그래서 커집니다. 그래서 1호K가 도착하면은 이제 연소가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더 커지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오케이? 그래서 헬륨이 탄소로 바뀝니다. 그게 헬륨핵 융합 반응입니다. 나중에 에너지원 나올 거예요. 자, 뭔가 지금 난해해 보이는데 이제 그림을 비교해 봅시다. 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을 갔어요. 적색 거성으로 간 건 태양하고 거의 비슷한 애들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막 적색 거성에서 막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축 반복 마르크 때문에 맥동 변광성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이 되는데 밖에 있는 껍질이 다 터져버려가지고 행성상 성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외성으로 갑니다. 질량이 매우 큰 놈은 초고성이 되고 쪼그라들다 못해 폭발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중성자별 블랙홀인데 우리가 블랙홀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작아요. 작은데 엄청난 에너지 갖고 있어 B까지 흡수해버립니다. 나중에 블랙홀이 나오면은. 크기를 보세요. 초고성. 그 안에 있는 고성은 요 조그만 그겁니다. 야, 요 정도였는데 주계열성은 더 쬐끔하잖아. 태양이다, 태양. 거의 점처럼 보이는 게. 태양에 비해서 백석외성은 요만큼이야. 백석외성에 비해서 중성자별 요만큼이야. 중성자별이 보다는 블랙홀 요만큼이야. 얼마나 응축돼 있길래 B까지 흡수하겠어. 작단 말이야, 작단 말이야. 블랙홀 빨아들인다고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 됐니? 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원을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일상에 대해서는 다 했고, 오늘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 원시별, 이런 것들 나중에 진짜 나왔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원시별. 원시별에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중력 수축 에너지. 자,
에서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증가되고 표면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그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 팽창 에너지가 이제 정각적 평형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그랬고 어쨌든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에 의해서 추축될 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이 그림 봐봐. 원래 이만큼이었어. 원이 이만큼이었는데 얘가 쪼그라들었어. 쪼그라들어가지고 요만큼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한 게 이제 복사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그만큼 그래서 작아지면서 에너지 증가하고 밀도 증가하고 온도 높아지는. 그쵸?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위치 에너지가 일단 다른 에너지로 바뀝니다. 복사 에너지로. 오케이.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시별에 이제 주계열성으로 가게 만들어줍니다. 원시별. 주계열성은 뭐야? 태양이 원시성원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현재의 크기로 작아질 때까지 방출되는 에너지,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1500만 년밖에 안 되더라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잖아. 태양하고 같이. 근데 이게,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됐으면 태양의 나이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것만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이제 알아낸 거야. 온도가 이제 1000만 K 이상이 되면 주계열성 중심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소 폭탄이다. 수소, 4개의 수소가, 헬륨으로 이제 바뀌는, 즉, 헬륨으로 바뀌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아니, 질량이 감소된다. 그냥 쭉 갔으면 에너지가 안 생길 텐데, 질량 결손이 생겨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만든 공식, E = mc제곱, 질량 결손 곱하기 광속의 제곱, mc 스퀘어라고 그러죠. 그치? E = mc제곱.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이거 수소핵융합 반응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우리가 정립한 거죠. 발견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PP 반응과 CNO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양성자 반응, 좀 이따 이제 그림은 나올 텐데, 6개의 수소 원자핵이 여러 단계를 거쳐갖고, 뭐 단계를 거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개의 헬륨 핵과 수소 2개 원자핵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즉, 이겁니다. 6H가, 그 헬륨 핵 하나랑, 4개가 헬륨 핵 하나로 바뀌는 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했으니까 4개가 하나 썼어. 그럼 2개 남았지? 이게 우리가 PP 반응입니다. PP 반응. 자, 여기 보입니까? PP 반응. 지금 6개의 수소가 있습니다. 헬륨이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헬륨이 2개가 아니라, 자, 헬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수소가 남았습니다. 그럼 CNO 반응은 뭐냐? CNO 반응은 그냥 단순하게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되는, 자, 그 과정에서 탄소, N, 질소, O, 얘들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뀐다. 중간에 CNO, 그림 보면 알죠? CNO가 있고 중간에 막 촉매 반응이 있다. 뭐 그런 현상이고, 얘는 6개의 수소가 헬륨 하나로 바뀌고 수소 2개가 남았으니까 2개가 된다. 이게 PP 반응. 얘가 CNO 반응. 그럼 그림 보고 판단해 주면 돼요. 됐어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뭐 정확하게 하는 건 뭐 화학에서는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반응이 있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죠. 1800만 K. 1800만 K가 자, 이하가 되면 이제 주계열성 하단부에 주로 있는 애들인데 주로 PP 반응. 태양이 1500만 K거든요. 1500만 K이기 때문에 PP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1800만 K 이상인 애들은 CNO, 아까 우리가 CNO 순환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은 1500만 K이기 때문에 PP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실제로 수능에서는
CNO 반응분의 PP 반응이라고 그랬는데 CNO 반응이 더 크게 일어나면은 전체적인 값은 작아진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자, 우리는 1800만 K. 자, 우리가 오늘 주계열성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 자, 처음에 원시별에서 이제 원시별이 형성될 때 중력 수축 에너지 주계열성을 가기 전에 1000만 K가 도착했을 때 뭐가 일어났니? 수소형 용합 반응이 일어났지. 그게 더 일어나서 이렇게 1800만 K가 넘어가는 애들은 PP 반응. 1800만 K보다 작은 거는 1800만 K보다 작은 놈은 PP 반응. 1800만 K보다 큰 놈은 CNO 반응이 일어난다. 그렇다. 태양은 1500만 K니까 PP 반응이 일어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CNO 반응, 순환 반응으로 우색이 일어날수록 주계열성이 머무는 시간이 짧다. 온도가 높으니까 질량이 크겠죠. 강도도 크겠죠.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이 짧다고. 자꾸 그거를 음미해주면 돼요. 자, 이게 보입니까? 태양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지금 1800만 K일 때입니다. 그래서 PP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놈들은 CNO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쵸? 그림. 뭐, 그림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런 그림입니다. 그냥. 다른 거 없고. 자. 그래서 CNO 반응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짧다. 그거 신경 써주면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1800만 K가 기준입니다. 그보다 적을 때는 PP, 그보다 클 때는 CNO. 그 다음에 이제 적석 거성으로 갑니다. 수소가 이제 고갈됐어. 수소가 고갈돼서 이제 정력학이 평형이 깨졌어. 그래서 이제 뭐가 되니? 수축 에너지가 더 커지니까 수축이 되면서 이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거잖아. 수소핵 융합 반응은. 헬륨이 수축하면서 에너지를 내고 밖으로 전달하니까 밖에는 수소 껍질,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나오고 안에는 더 응축이 돼. 그러다가 1억 K가 이상 넘어가면 자, 아까 여기 나오면 이제 1억 K 이상이 됐을 때는 적색 거성에서는 3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3개 헬륨이 하나, 둘, 3개가 탄소로 바뀌고 있네. 하나, 둘, 셋. 뭐 베를린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1억 K. 자, 그러니까 우리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1000만 K고 1800만 K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 PP냐 CNO냐 구분하는 거고 그게 더 전달되는 1억 K가 됐을 때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심 온도가 이제 더 올라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건 이제 그 태양에 이제 비슷한 애들 이야기인 거고 산소, 네온, 뭐 마그네슘 규소해가지고 나중에 철까지 순차적으로 만들어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오케이? 그쵸? 금속까지 만들어진다. 자, 그럼 별의 내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주계열성은 중력과 중력 수축 에너지하고 기체 팽창 에너지가 평형이 이루는 정력학 평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번 봐봐. 이게 만약에 중력 수축 에너지가 더 크면 수축이 되겠지. 기체 압력이 더 크면은 팽창하겠지. 그게 서로 유지하면 정력학 평형을 이루겠지. 주계열성의 내부는 중심핵처럼 에너지를 생성하는 영역과 그 다음에 그 수축하는 영역이 나눌 수 있다. 뭐 그렇다. 자, 중심핵에서 생성되는 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이제 전달이 된다고 표면에. 대류는 온도차가 클 때 에너지를 서로 전달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꼭 여기 그 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구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별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질량이 태양의 애들은 주계열성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복사가 이렇게 퍼지면서 그 거의 외곽에서 주로 대류가 일어나고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2배 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중심부의 온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냥 중심부에서 대류핵이 일어나고 이제 밖으로 그냥 전달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2배보다 작을 때는 중심핵에서 밖으로 전달해서 밖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2배보다 작으면 핵 복사층 대류층이고 2배보다 크면 대류핵과 복사층만 있습니다. 자, 주계열 단계 이후 내부 구조. 그 주계열성에서는 아까 우리가 뭐가 일어났습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거성을 하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상일 때 끝나면 헬륨핵이 생성되고 헬륨핵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발생해가지고 밖으로 전달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수소 껍질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 설명 여러 번 했습니다. 팽창해서 엄청 커지는 거성이 된다고 그랬고, 중심부에서 온도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억 K가 이상이 되면은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탄소 규소로 돼서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억 K가 도달하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핵 융합 반응은 헬륨이, 3개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거죠. 그쵸? 탄소와 수소로 이렇게 바뀌는 요 그림입니다. 오케이? 밖에는 수소가 있고 헬륨핵 융합 반응에서 이렇게 되는 그림. 질량이 매우 큰 놈은,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하고 비슷한 애들은 헬륨핵 융합 반응까지만 일어나는데, 질량이 매우 큰 애들은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계속 더 됩니다. 온도가 계속 높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더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중심 핵이 만들어지고 무거운 원소가 중심에 깔리게 됩니다. 적색 거성보다 더 팽창해서 적색 초거성이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얘입니다, 얘. 그쵸? 질량이 태양인 놈은 결국 헬륨핵 융합 반응만 일어나고 얘들은 더 진행해서 철까지 만들어지고 더 커지는 초거성이 발생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좀 덥네요. 그래서 좀 윗도리 좀 벗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정말로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태양 정도인 어느 별이 주계열성 정단계 원시별에서, 자, 그러면은 중력 수축 에너지에서 쪼그라들고 있는 밀도 커지고 온도 증가하고 표면 온도 증가하는, 그쵸? 그 그림을 표시하고 있네요. 그 내용 정확히 알아야 되겠네. 중력 수축 에너지. 그래서 밀도가 어떻게 되냐, 온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나와 있네. 아까 이거는 내가 이야기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보입니까? CNO 반응, PP 반응 나와 있죠. 1800만 K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얘가 태양이 1500만 K니까 그거보다 더 크냐 작냐를 가지고 표면 온도를 갖고 따져주면 되겠네. 자, 중심에 핵이 수축이 되고 밖에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뭐야?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거성 단계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태양 정도인 별이 지나는 과정에 주계열성 단계가 끝났다. 그럼 거성 단계를 말하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아까 이거 표 이야기했고, 표에서 보면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되는 파장, 그쵸? 나무다 맥스를 말하는 거고, 절대 등급 차이네. 아까 절대 등급은 M으로 표시했고 10파세기 갖다 놓고 보는 거라고 그랬죠. 5등급 차이에 100배, 10등급 차이면 100의 제곱, 15등급 차이면 100의 3승. 그쵸? 그걸 설명하고 있네. HR도에서 분광에 따른 흡수선. 자, 여기 보입니까? 지금 여기서 반지름은 지금 이거는 강도니까 우리 똑같은 그거네. L은 R제곱에 비례하고 T의 4승에 비례한다. 요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광도는 기역 니은이 같은데 지금 표면 온도가 얘가 높으면 반지름 얘가 적겠죠. 기역이 그래서 반지름이 적겠네. 그런 내용. 이제 광도 계급 나왔네. 분광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그 분광형이라 하더라도 여기가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크고 이런 걸 이야기했다. 그치? 광도 계급이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흡수선이 지금 디귿이네. 디귿은 G 5800보다 더 작은 거니까
G보다 좀 이쪽에 있겠네. 그럼 뭐 어떤 게 가장 많냐? 뭐 이런 애들. 요렇게 해주는 거. 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자,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서 백석외성으로 떨어지고 있네. 이거 지금 헬륨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거성 단계겠네? 뭐 그런 내용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말했던 우리가 다 나왔던 표네, 표. 여기서 이제 분광형 나오고, 그게 뭐니? 기억. 반지름 나오고, 그쵸? 이런 내용인데, 이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 이거는 광도 말하는 거고, 최대 파장 물어보는 거고, 표면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거고, 뭐 절대 등급 뭐 물어보는 문제고. 절대 등급은 강도하고 딱 똑같은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2022년 수능 13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분광형이 나와 있죠, 분광형. 광도 나와 있고, 그쵸? 우리가 A0는 한 만 K 정도 된다고 그랬죠. 태양이 5,800이니까 한 5,000 정도로 계산해가지고, 이 분광형 따져주면 돼요. 그럼 표면으로 따져주면 나오겠네, 어느 정도. 그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은 뭐 어쩌고 나와 있고 최대 등 방출되는 뭐 파장, 최대 파장, 절대 등급, 반지름 뭐 이런 똑같은 형태죠. 얘는 지금 주계열 단계가 끝난 직후 지나는 동안 반지름과 지금 표면 온도의 변화가 심하고 반지름도 이렇게 심한 게 이게 질량이 크겠네. 6배겠네. 이건 질량이 작은 거고.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절대 등급의 변화의 표는 변화가 심한 게 절대 등급이 오히려 수평으로 움직인다는 거. 요거 잘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문제 9문제 풀 겁니다. 오늘 이론을 정확하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연계된다는 걸 알고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계열성, 거성, 백색외성을 해서 배웠는데 그러니까 별이란 부분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용어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에너지원 어떻게 형성되느냐,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생성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고 에너지원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했던 공식 남남X는 T분의 A, 비인의 변이 법칙, 그 다음에 광도는 L은 4πR제곱 시그마 T의 사성, 즉 R제곱과 T의 사성에 비례한다. 요거를 가지고 2문제 내지 3문제가 수능에 나옵니다. 작년 수능에도 2문제 나왔고요. 보통 2점짜리, 3점짜리 이렇게 해갖고 5점, 많게는 뭐 2, 2, 3 해서 이게 7점까지 나오는 거니까 오늘 한 거 꼭 복습하시고 여러분이 반복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